이번 교육의 순서입니다. 1회차 교육은 크게 식품안전나라 소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그리고 식품 및 식품 첨가물과 위생용품 관련 업종을 위한 주요 민원 신청 방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자민원 신청 방법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식품안전나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라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란 국내 식품안전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함께 활용하고 대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5년 6월부터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국민과 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식품안전나라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들께서 편리하게 전산으로 민원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과 범정부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식품 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메인 화면과 기업 맞춤형 서비스인 우리회사 안전관리, 전자민원 서비스 통합 창구인 통합민원 상담, 그리고 개방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총 4가지 섹션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 안전관리는 인허가 변경, 인증정보 및 기준구역 정보 조회, 품목제조 신보고, 생산실적 보고, 축산물 냉동전환 신고 등 기업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민원 상담의 경우 인허가 등록 전자민원 서비스, 부정불량식품 신고, 종합상담센터, 발급 서류의 원본 확인 서비스 등 온라인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의 경우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 식품안전 정보를 오픈 API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이용자, 즉 대국민, 전문가, 산업체에서 민원 및 식품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에 연계하며 담당 부서는 민원 처리를 하거나 자료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전달해주고 이용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하며 민원 또는 요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품안전나라의 4가지 섹션 상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 식품안전나라 메인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통합 검색창, 내비게이터 및 로그인, 메뉴바, 식품안전나라 챗봇, 자주 찾는 메뉴를 소비자 영업자로 나누어 제공하는 아이콘바,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식품 안전 관련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영상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민원 상담 페이지입니다. 식품 관련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와 주제별 민원을 분류하여 원하는 민원을 바로 확인하거나 통합 민원 검색 기능을 통해 민원을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 민원 신청 경로가 통합 민원 상담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통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민원이 없다면 우측 우리 회사 안전관리 바로가기를 통해 우리 회사 안전관리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인허가 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허가 번호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민원들은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통해서 민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화면이 우리 회사 안전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은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며 품목 제조 보고, 축산물 냉동 전환 신고, 생산 실적 보고 등을 해당 우리 회사 안전관리 화면에서 신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화면입니다. 공공데이터란 중앙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식품안전나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스텝 1에서는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약관과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동의를 확인 후 두 가지 모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스텝 2에서는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 IP 인증, 공동 인증서 인증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본인 인증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인증은 가입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로 기업의 경우 대표자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담당하는 직원분의 명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후 다음 단계의 기업 인증 절차에서 기업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가입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휴대폰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원하는 가입의 형태, 개인 회원 또는 기업 회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은 개인이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여 만드는 아이디 계정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은 통합민원 상담 내에 있는 민원들로 수출 영문증명, 영업등록 관련 민원입니다. 기업 회원가입은 인허가 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대표자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는 반드시 영업 인허가 번호 11자리 숫자로 이루어지게 되며 통합민원 상담 내 신청 가능한 민원 서비스뿐 아니라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민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의 주요 민원은 품목제조 보고, 생산실적 보고, 영업등록사항 변경 보고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을 확인 후 알맞은 회원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가입은 어려운 부분이 없이 타 사이트들과 비슷한 가입 방식이고 근본 교육은 대부분 우리 회사 안전관리에 속한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업체 번호 입력을 위해 우측 업체 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업체 찾기 팝업이 나타납니다. 분야를 고른 후 업소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조회되어 나오는 허가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값이 입력됩니다. 이후 업체명과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혹은 법인명 또는 법인번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유로 대표자명 대신 법인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 기업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인명이 아닌 대표자명을 기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업체 주소는 시도, 시군구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주소 입력 후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인허가 번호가 가입된 기업 회원 번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고 나타나는 경우 비밀번호 확인이 어려우신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 고객지원센터 1899-5590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와 달리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인허가 번호임을 확인하였다면 이후 비밀번호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회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찾기에 사용되는 번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접속을 환영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기존 화면으로 화면이 이동됩니다. 지금부터 주요 민원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입니다.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란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 주요사항 및 제조 방법 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품목 제조 보고 등에 따라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서 품목 제조 보고를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품목 제조 보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현재 해당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 작성자를 뜻하며 각 입력 항목 중 빨간색 책갈피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신청인 성명, 신청인 휴대전화, SMS 동의 여부, 신청인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해 주시거나 최근 신청한 민원이 있다면 그때 입력했던 신청인 정보를 오른쪽 최근 신청인 정보 버튼을 통해 이렇게 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품목 제조 보고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각 탭 순서에 따라 입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업소 탭입니다. 신청업소 탭의 경우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를 제외하고는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끌어와 입력되어집니다. 만약 불러온 정보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영업허가를 받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별도 원하시는 번호가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사용한 품목 보고 번호에 그 다음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원하시는 품목 보고 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오른쪽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품목 제조 보고 번호 사용 여부 조회 팝업이 나타납니다. 요청 번호는 내가 사용한 품목 보고 번호의 마지막 번호에서 최대 플러스 200개까지 주어집니다. 이 안에서 요청하는 품목 제조 보고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예로 1000개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요청 번호는 최대 200개까지라 1부터 1200번까지가 보여져야겠지만 검색 번호를 최대 999개까지밖에 설정할 수 없어 1부터 999로 자동 세팅될 것이라 1000번 이상의 번호를 범위로 설정하려면 해당 검색 요청 번호 범위 기능에서 해당 범위를 직접 수정하여 조정, 빈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범위의 숫자가 999개를 넘지 않게 조정하여 범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는 요청이 가능한 품목 보고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번호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이 중 사용할 번호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에는 해당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 입력 항목에 선택한 품목 제조 보고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식품 유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식품 유형 조회 팝업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식품 유형을 조회합니다. 품목 분류는 식품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식품 첨가물의 경우 첨가물로 자동 세팅됩니다. 이번 교육은 냠냠 과자라는 제품을 만들어 본다는 전제하에 식품 유형을 과자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를 입력, 조회, 나타난 과자를 더블 클릭하면 식품 유형 칸에 자동으로 값이 입력됩니다. 이후 판매 제품명을 작성, 제품 판매 용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소비기한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을 작성합니다. 보통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대다수의 업체들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제품을 비교하여 설정하니 설정하신 방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존 및 유통 방법을 작성하고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하였다면 실험 수행 기관 종료와 실험 수행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유지 기한입니다. 당류, 김치류, 절임류 등과 같이 일부 식품 유형은 품질 유지 기한 또는 소비 기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품질 유지 기한을 입력해도 되는 식품 유형에 해당한다면 원하실 경우 소비 기한 대신 품질 유지 기한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재료 탭입니다. 원재료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품목 제조 보고 원재료 입력 주의사항과 품목 제조 보고 원재료 등록 시 확인사항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은 입력 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셨다면 확인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팝업은 사라집니다. 원재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측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 원재료 조회 팝업에서 원하는 재료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재료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원재료가 입력 화면에 추가됩니다. 두 번째, 빠른 조회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냠냠 과자에 들어가는 초콜릿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단어를 입력해보면 해당 단어가 들어간 재료명을 드롭다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해당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동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하단에 재료가 들어갑니다. 빠른 조회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재료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측 행 추가 버튼의 경우 이명, 영문명 등 조회가 가능하고 원재료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이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재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빠른 조회에 있는 원재료의 동일 추가와 하위 추가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이루는 세부 원재료를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금 입력한 초콜릿처럼 가공된 재료를 구매해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구매 제품에도 원재료가 있어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 제품의 원재료를 세부 원재료라고 하며 이는 하위 추가 버튼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 원재료라는 표시로 이 앞에 꺽쇠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꺽쇠 모양이 있는 행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일 추가는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원재료의 동일 레벨의 원재료로 추가된다는 뜻이고 하위 추가는 클릭한 원재료의 하위로 들어가는 세부 원재료를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하위 추가 버튼을 통해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카카오 메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동일 추가 또는 하위 추가로 원재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만약 추가된 세부 원재료가 클릭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원재료를 하위 추가를 누른다면 입력한 세부 원재료의 세부 원재료로 입력됩니다.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 코코아 메스와 함께 설탕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초콜릿을 선택 후 설탕을 입력, 하위 추가 버튼으로 세부 원재료를 입력해 주시거나 카카오 메스를 선택 후 설탕을 입력,
동일 추가 버튼을 눌러 카카오 매스와 동일 레벨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재료를 모두 추가하였다면 배합 비율을 입력해 주시고 이때 원재료의 배합비는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원재료에 대한 기타 설명이 있다면 작성하시고 상하 이동이나 추가된 행의 삭제가 필요하다면 우측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잠시 원재료 입력과 관련하여 원재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식품 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나라의 우측 상단 통합민원 상담, 전자민원, 원재료 코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 원료의 경우 대부분 코드 등록이 완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원재료로 확인될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신청은 반려됩니다. 만약 원재료로 가공식품을 사용한다면 모든 가공식품의 제품명이 원재료 코드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재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초콜릿은 자주 쓰이는 원재료라 검색이 되지만 지금 예시로 만들고 있는 냠냠과자를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아마 검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에는 제품의 표시사항에 나와 있는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여 해당 유형을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냠냠과자는 앞서 식품 유형이 과자였기 때문에 과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를 입력 후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실제 제품명인 냠냠과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을 입력하고 기타 설명란에 실제 제품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세부 원재료를 기입하는데 원재료 코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부 원재료라는 이름을 가진 원료명도 있으니 세부 원재료 코드를 사용하시고 실제 세부 원재료명은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원재료 입력 편의 기능으로 만약 현재 작성하는 제품과 비슷한 원재료를 가진 보고가 완료된 품목이 있다면 우측 기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품목에 입력해 두었던 원재료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아래쪽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 부분을 통해 자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와 선택한 식품 유형별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를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용도 용법, 제조 방법, 보관 방법, 포장 재질, 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 성상을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 용법은 제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해 주시면 되며 제조 가공 완료된 제품의 사용 방법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냠냠 과자의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입력되는 예시 내용은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업체에서 판단하여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시를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조 방법은 제품의 제조 가공하는 과정을 원료의 구입부터 포장 및 출하까지 각 단계의 세부 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방법도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입력해 주시고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 그리고 성상을 입력합니다. 성상은 제조하고자 하는 해당 제품의 형태로 빛깔, 향미, 형상, 제형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항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빨간색 책갈피 모양이 없어 필수 항목이 아니라 입력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해당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품목제조보고 승인을 위해 참고할 수 있어 어떠한 사유 없이 미비하게 작성될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반려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입력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생산 여부, 영아,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해당 여부, 고열량, 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고령화 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 여부, 살균, 멸균 제품에 해당 여부,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영양성분 표시 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의 경우 직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일 경우 예, 아닐 경우 아니오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하며 고열량, 저영양 판별 버튼 클릭을 통해 예, 아니오를 판별하여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값은 아래 우측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 제조 보고 작성 화면에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고령 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의 해당 여부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친화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의 경우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과자,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 등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입력한 식품 유형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 식품에 해당할 경우 화면처럼 예로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위탁 생산 내역 등 기타 입력하고 싶은 상세 정보가 있다면 기타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양성분 입력 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 식품에 예로 체크하였다면 품목 제조 보고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총 내용량당이나 100g당, 100ml당 또는 단위 내용량당을 선택하여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위 내용량당을 선택하여 30g 기준으로 필수 영양성분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 입력과 관련한 참고사항은 위 파란색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외의 영양성분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의 영양성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런 비타민이나 과당 같은 당류 등의 영양성분을 선택,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탭입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 제조방법 설명서나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등의 품목 제조보고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1번 제조방법 설명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하고자 하는 구비서류명을 마우스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에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업로드하실 파일을 선택하시면 첨부 서류 파일의 파일명이 해당 칸에 입력됩니다. 구비 서류명을 끝까지 확대해 보시면 2번 서류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 등만 해당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첨부를, 3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1번 제조방법 설명서와 동일하게 파일 첨부 버튼을 통해 관련 구비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조방법 설명서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가 없으신 경우 우측 상단에 샘플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작성 내용이 소실되지 않도록 저장 버튼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리며
모든 내용이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민원을 최종 신청합니다. 다음 식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입니다.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란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 소비기한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 후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서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보고를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품목 제조 변경 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이동과 함께 품목 제조 변경 보고 관련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 포장 재질, 영양 성분, 기타 항목 외에 비의무 항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청업소 탭의 작성 화면에서 품목 보고 번호 칸 옆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식품 품목 제조 보고 대장조의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조회, 선택하여 해당 제품 정보를 불러옵니다. 보시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품목의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변경 의무사항의 경우 수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변경 항목에서 해당 변경 박스를 체크해야만 해당 칸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활성화됩니다. 단, 식품유형과 신청업소 탭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의 영업자, 전화번호, 소재지 등의 업소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의 경우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에,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 탭에, 포장 재질과 기타 항목의 경우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에, 영양 성분의 경우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에 영양 성분 표시 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양 성분 탭에 입력 정보가 있으며 수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입력칸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는 기타 등등의 기타가 아니라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에 별도로 마련된 기타란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변경 불가 항목을 제외한 변경 항목에 선택 박스가 없는 경우는 모두 비의무 사항으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로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의 용도 용법이나 제조 방법 등 이렇게 체크박스 없이 수정이 가능하게끔 항목이 활성화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예시로 한번 제품명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변경 여부를 클릭합니다. 해당 칸이 흰색으로 바뀌며 마우스 커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명을 수정합니다. 그 외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변경보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 생산 중단 민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보고의 일환으로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메인 화면에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생산 중단을 클릭해 주시거나 앞에 품목 제조 보고 민원과 동일하게 우리 회사 민원 검색 기능을 통해서 민원을 검색하여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단 보고의 경우 품목 제조 현황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뉴바의 민원 신청, 품목 제조 현황을 클릭하여 이동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생산 중단을 클릭하면 우선 품목 제조 현황 메뉴로 이동되며 해당 화면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산 제품마다 맨 오른쪽에 생산 중단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생산 중단하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 중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생산 중단일과 중단 사유를 작성 후 신청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기존 품목 제조 현황 메뉴로 돌아가 말씀드리면 한 개의 품목별로 생산 중단하지 않고 여러 개의 품목을 최대 10개까지 일괄로 중단 보고가 가능합니다. 중단 보고를 하고자 하는 품목들은 각 품목별 앞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주시고 우측 상단의 일괄 중단 신청을 클릭합니다. 단일 품목 생산 중단 신청을 클릭했을 때와 동일하게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중단일과 중단 사유를 작성 후 신청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식품 첨가물의 품목 제조 관련 민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번에는 위생용품 관련 품목 제조 민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과 위생용품은 모두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민원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함께 묶어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원료 성분의 명칭 및 배합 비율, 제조 방법 등 제품 정보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생용품의 품목 제조 보고의 경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의 경우 품목 제조 대상 위생용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세척제, 행군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운신용 염료, 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 의약외품을 제외한 일회용 팬티 라이너가 해당됩니다.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 후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서 품목 제조 보고를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품목 제조 보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 화면에 접속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품 및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화면과 입력 폼이 동일합니다. 빨간색 책갈피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필수 항목으로 오른쪽 최근 신청인 정보 버튼을 통해 최근 신청한 민원의 신청인 정보를 불러오거나 또는 직접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를 클릭하였는데 다른 종류의 품목 제조 보고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다면 위생용품 관련 업종이 아닌 인허가 번호로 로그인하여 접속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업소 정보를 확인 후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위생용품의 유형을 돋보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식품 유형을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그냥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체 위생용품 식품 유형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해당하는 식품 유형을 체크박스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면 식품 유형란에 선택한 값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이후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작성해 주시고 다음은 원재료명 탭으로 이동합니다. 원재료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품목 제조 보고 원재료 입력 주의사항과 품목 제조 보고 원재료 등록 시 확인사항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은 입력 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셨다면 확인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팝업은 사라집니다. 원재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측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 원재료 조회 팝업에서 원하는 재료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재료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원재료가 입력 화면에 추가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빠른 조회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빠른 조회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재료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측 행추가 버튼의 경우에는 이명, 영문명 등 조회가 가능하고 원재료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이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재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재료의 동일 추가와 하위 추가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이루는 세부 원재료를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이루는 하위 원재료를 세부 원재료라고 하며 이는 하위 추가 버튼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 추가와 하위 추가 버튼의 차이를 참고하셔서 원재료를 입력하시면 되고,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세부 원재료를 입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동일 추가 버튼만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재료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배합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위생용품의 경우 배합 비율 표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에만 배합비를 입력합니다. 또 원재료에 대한 기타 설명이 있다면 여기에 작성하시고, 상하 이동이나 추가된 행의 삭제가 필요하다면 우측 버튼들을 클릭하여 삭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원재료 입력과 관련하여 원재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나라, 우측 상단 통합민원 상담, 전자민원, 그 안에 원재료 코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 원료의 경우 대부분 코드 등록이 완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원재료로 확인될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신청은 반려됩니다. 그 외 원재료 입력 편의 기능으로 만약 현재 작성하는 제품과 비슷한 원재료를 가진 보고가 완료된 품목이 있다면 우측 기존 품목 원재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품목에 입력해 두었던 원재료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아래쪽에는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 부분을 통해서 자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와 선택한 식품 유형별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 제조 상세 정보 입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용도용법, 제조 방법, 보관 방법, 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 성상을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용법은 제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해 주시면 되며, 제조 가공 완료된 제품의 사용 방법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조 방법은 제품의 제조 가공하는 과정을 원료의 구입부터 포장 및 출하까지 각 단계의 세부 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방법도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입력해주고, 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 그리고 성상을 입력합니다. 성상은 제조하고자 하는 해당 제품의 형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제품 판매 용도를 선택해 주시고 그 외 위탁 생산 내역 등 기타 입력하고 싶은 상세 정보가 있다면 기타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구비서류 입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 제조 방법 설명서와 같이 품목 제조 보고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1번 제조 방법 설명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하고자 하는 구비 서류명을 마우스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업로드하실 파일을 선택하시면 첨부 서류 파일의 파일명이 해당 칸에 입력됩니다. 그 외 기타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2번 기타를 클릭 후 파일 첨부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작성 내용이 소실되지 않도록 저장 버튼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리며, 모든 내용이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민원을 최종 신청합니다.
다음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입니다.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란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 유통기한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 후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서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를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품목 제조 변경 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이동과 함께 품목 제조 변경 보고 관련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 기타 항목 외에 비의무 항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성 화면에서 신청업소 탭의 품목보고 번호 칸 옆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 대장조의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조회, 선택하여 해당 제품 정보를 불러옵니다. 보시면 기존에 입력되었던 품목의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변경 의무사항의 경우 수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변경 항목에서 해당 변경 박스를 체크해야만 해당 칸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활성화됩니다. 단, 위생용품의 유형과 신청 업소 탭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의 영업자, 전화번호, 소재지 등의 업소 정보는 변경이 불가한 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의 경우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에,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 탭에, 기타 항목의 경우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에 입력 정보가 있으며 수정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입력칸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는 기타 등등의 기타가 아니라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에 별도로 마련된 기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변경 불가 항목을 제외한 변경 항목에 선택 박스가 없는 경우는 모두 변경 보고 비의무 사항으로 그냥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제품명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변경 여부를 클릭합니다. 해당 칸이 흰색으로 바뀌며 마우스 커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척제를 이름을 수정합니다. 그 외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변경 보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의 일환으로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메인 화면에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생산 중단을 클릭해 주시거나 앞에 품목 제조 보고 민원과 동일하게 우리 회사 민원 검색 기능을 통해서 민원을 검색하여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단 보고의 경우 품목 제조 현황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뉴바의 민원 신청, 품목 제조 현황을 클릭하여 이동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생산 중단을 클릭하면 우선 품목 제조 현황 메뉴로 이동되며 해당 화면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산 제품마다 맨 오른쪽에 생산 중단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생산 중단하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 중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생산 중단일과 중단 사유를 작성 후 신청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기존 품목 제조 현황 메뉴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한 개의 품목별로 생산 중단하지 않고 여러 개의 품목을 최대 10개까지 일괄로 중단 보고가 가능합니다.
중단 보고를 하고자 하는 품목들은 각 품목별 앞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주시고 우측 상단의 일괄 중단 신청을 클릭합니다. 단일 품목 생산 중단 신청을 클릭했을 때와 동일하게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중단일과 중단 사유를 작성 후 신청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모든 민원은 식품안전나라 우측 상단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품목 제조 보고나 품목 제조 변경 보고와 같이 증명서가 발행되는 민원의 경우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민원 신청 시 달라진 점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7월 4일부터 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민원 신청 시 원재료 입력 단계에서 사용 기준 확인 여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조건이 있는 원재료를 추가할 경우 해당 행위 확인 여부 열에 붉은색 미확인 버튼이 표시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 민원을 신청하면 원재료 목록에서 미확인 원재료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팝업이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붉은색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원재료의 사용 기준 팝업이 뜹니다. 제품이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여부 버튼이 초록색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원재료에 대한 사용 기준을 확인하였다면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첨가물 그리고 위생용품 관련 제조업의 품목 제조 보고와 중단 보고를 포함한 품목 제조 변경 보고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그리고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들을 위한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영업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